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 분석해 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천스닥 종목들 리뷰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들 바로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파트론입니다. 역사적인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주제인데 파트론이 최근에 이 박스권 행보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1년 넘게 계속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국내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업체인 만큼 앞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이번 주는 코스닥 스몰캡 리포트를 좀 꾸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스몰캡 리포트에서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코스닥에서 집중해 볼 섹터 세 가지를 꼽아 보았습니다. K-의료기기,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었는데요. K-의료기기 중에서는 치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레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콜마 B&H 살펴봤습니다.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OLED 섹터와 폴더블 폰 섹터를 살펴보면서 좀 자세히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된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파트론을 한번 꼽아보고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제조 기업으로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안테나, 그리고 렌즈,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소형 기기에 들어가는 진동기까지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액 대부분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부품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매출액의 75%가량이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만큼 살아남느냐에 따라서 전체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 차트상 굉장히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마도 이러한 스마트폰 전방 산업의 위축에 따른 모습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매출에 있어서의 무게 중심을 전장 사업으로 전환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량용 카메라 모듈까지도 조금 매출을 확대해보고 그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들이 조금 포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량용 카메라, LED 모듈, 부품을 포함한 전장 산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G 관련된 섹터의 제품, 제조, 이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장 부품 쪽을 먼저 본다면 매출액은 19년도 17%, 20년도 25%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5G 관련 쪽으로 집중을 해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 통신사 및 대기업을 제외하고서는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퀄컴의 5G 모뎀 칩셋인 스냅드래곤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냅드래곤의 X55, X62, X65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파트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스마트폰 이외의 전장 부품과 그리고 5G 관련된 쪽으로 매출 다각화, 그리고 매출 다변화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읽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전장 부품, 그리고 5G 먹거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3,327억 원 정도, 전년 대비 25%, 직전 분기 대비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1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직전 분기 대비 66%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84억 원으로 시장의 전망치를 조금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 주가는 조금 바닥 수준이다라고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매출을 뜯어보면 카메라 모듈 관련된 매출이 2,300억 원을 넘기면서 전년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도 8% 증가를 했고요. 전체적인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추세가 이제는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카메라 모듈의 매출이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신규 모델이 상반기에는 아직까지 출시된 부분들이 적습니다.
중저가용 모델들이 주로 출시가 된 부분들도 있어서 반사이익이 조금은 적었으나 앞으로 저가 모델 중심의 매출들도 반영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낮아질 수 있으나 앞으로 매출은 증가할 수 있고 영업에 대한 회복 조금 더 확고하게 좀 볼 수 있다,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부분 정도로 스마트폰 사업 부분들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어떨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3,050억 원을 조금 넘어섭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37%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2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는 올해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전망입니다.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인한 상승률 자체는 플러스 상승이지만 반도체 쇼티지 문제죠. 반도체 부족 이슈로 인해서 스마트폰 관련된 전방 산업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출액과 실적,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이러한 성적표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로 자리 잡고 있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생산 거점인 인도나 베트남 쪽에서의 코로나19 영향도 생산 차질 우려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 이익은 나고 있지만 예년의 호황을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이른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전체를 봤을 때에는 그래도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조금 아직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라고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을 살펴보았다면 올해 전체적인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1조 3,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성장하고요. 영업이익은 660억 원으로 올해 총 660억 원을 달성하게 된다면 전년 대비 57%가 될 전망이 시장의 예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된다면 5%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극심한 기저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품 다각화, 사업 다변화를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기업이 아니라 성장을 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천스닥 시대 그리고 코스닥 스몰캡 중에서 저평가 기업으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중심의 매출은 3분기, 4분기 아직까지 전망은 밝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저효과에 따라서 부품 산업은 2분기가 저점이었다라는 것이 시장의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으로부터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일부 유력하다라고 읽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세트 제조사들도 부품 재고에 있어서는 이제 재고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재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추가 발주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2분기 부품 산업은 저점이다라는 부분들이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기업들을 보실 때에는 산업 동향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적은 섹터고 이후 영업이익은 업황 회복에 따라서 수년간 앞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강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수년간 성장이 가능하겠다라고 읽혀지는 이유는 지난해 말부터 플래그십 모델 전면 후면 카메라 모듈 공급사로 파트론이 재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보급형 스마트폰 라인에서도 핵심 벤더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업 다변화, 매출 다각화, 전장 부품과 웨어러블 ODM, 그리고 5G 라우터나 RF 모듈 쪽으로의 사업 확대, 그리고 거기서의 매출 증가들이 현재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장이나 웨어러블 5G 관련된 신사업 부문에서의 매출이 20년도는 1,200억 원, 21년도는 2,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천스닥, 코스닥 스몰캡 리포트를 살펴보면서 어떤 섹터를 모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스마트폰, K의료기기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역사적 저점을 통과 중인 파트론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차트를 열어놓고 본다면 굉장히 바닥 중에 바닥인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됩니다. 이런 흐름들의 바닥 라인들이 좀 잡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저가 영역인 부분까지도 차트상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았을 때 앞으로 반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늘 보고 있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를 봤을 때 올해를 중심으로 내년, 후년까지도 매출액 플러스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67%, 내년도 17%, 후년도 11%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564억 원, 그리고 내년도도 당기순이익은 10% 성장, 후년도도 12% 이상 성장이 보여지는데 올해 당기순이익 564억 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도 중에서 가장 좋은 당기순이익을 찍었던 19년도 642억 원에 거의 80%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트로 돌아왔을 때 19년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우상향을 보였던 가격이 약 17,500원 정도입니다. 단순 산술로 해보았을 때 17,500원에 80%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단기 고점인 12,500원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수치가 아닐까. 단순하게 숫자상으로만 계산해도 상승이 조금 더 유력한 쪽으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모습입니다. 적정 주가를 이제 여러 리포트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스마트폰 부품사들이 부진했을 때 평균 PBR을 14.7배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업황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역사적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현 주가가 PER 기준 10.7배, 11배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 주가 대비 목표 주가까지의 상승 여력이 30% 이상인 점을 감안했을 때 역사적 저점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오늘 천스닥 리포트 중에서도 파트론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용이 이게 전부다. 나는 여기에 영혼을 담아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접근보다는 오늘 함께 살펴본 리포트 전문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핫클립 영상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시고 스스로 스터디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관찰해볼 만한 기업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와 키움증권의 리포트와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 세 가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코스닥 업종을 보실 때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으로 파트론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